다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중 하나인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비난적인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예를 들어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문단과 2문단을 살펴보았는데요. 1문단과 2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 범죄 행위의 세 가지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3문단입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을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한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자, 나눌 수 있다. 무엇을요? 유형을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색칠로 따로 구별을 해두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관로로 구별을 하길 바랍니다. 3문단입니다.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이 없는 과실과 인식이 있는 과실이 있다.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위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인식 유무에 따른 과실의 유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요.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유무에 따라서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과실의 유형을 나누는 것의 필요성이 드러나겠네요. 자, 그렇다면 과실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식의 유무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법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인식의 유무에 따른 과실의 유형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무관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경우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오문단은요, 과실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의 근거는 1문단과 2문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춤을 해놓고요. 1문단과 2문단을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세요. 잠시 멈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네, 잠시 멈춤을 누르고 빨리 한번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답의 근거를 들으면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 문단에 따르면요, 책임 조각 사유의 예로 강요된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강요된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바로 1번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분홍색끼리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보겠습니다. 이 문단에 따르면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연결을 시켜볼게요. 구성 요건이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더라도요, 그 행위만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할 수가 있겠죠. 5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요건으로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므로 적절할 수가 있겠죠. 자, 남은 3번,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은 구성 요건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구성 요건은 해당하지가 않겠죠. 해당하지가 않으면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은 1문단으로 가서 1문단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란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되므로 적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추론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의 이유는요, 바로 앞문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3단락, 4단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바로 답이 나오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답이 나오지 않은 친구들 또는 틀렸던 친구들은요, 또다시 잠시 멈춤을 누르고 3번 단락과 4번 단락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빨리 3번, 4번을 읽어본 친구는요,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적절한 것이 왜 5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문단을 일단 먼저 볼게요. 3문단을 보면은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다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문단에서는요, 인식 있는 과실에는요,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에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과실과 고의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기역의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답의 근거는 오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35번 살펴볼까요? 자, 오문단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통상의 과실에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오문단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통상의 과실은 일반인에게,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이에요. 또 업무상 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정형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법정형. 이것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 발생이 가능성이 얼만큼 예견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3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먼저 읽어볼게요. A씨 견주는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A씨는 땡월땡일 11시에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다. 이때 지나가던 B씨에게 A씨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무엇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인식을 있는 과실이었습니다.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피고인 A씨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어요. 풀어놓고 출입문에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B씨에게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으므로 벌금 150만 원을 처한다라는 결과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답의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본문과 매칭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노란색은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한 인식 있는 과실이었습니다. 사문단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본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A씨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의 인식 여부는요,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벌금 15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A씨가 손님과의 다툼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은요, 자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예요. 그런데 벌금 150만 원? 이거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4번, 5번에 있는 핵심 단어, 사회적 비난, 범죄 유형, 위법성. 선생님 한번 따라서 보도록 할게요. 1번, 4번, 5번은요. 본문 1번 단락, 본문 2번 단락이 중요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요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된다는 본문 기억나시죠? 자, 근데 150만 원의 벌금형은요, 법원이 과실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요, 위법성을 추정을 가능하고요. 위법성한 행위 자체는 무엇입니까? A씨에게 사회적 비난도 가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 범죄 유형, 위법성 전부 다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전혀 찾을 수 없었던 2번이 정답입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 어떤 사태나 일을 벌이거나 터뜨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것이 왜 안 되는지 살펴볼까요? 2번과 4번은요, 똑같은 뜻이었어요. 말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다. 선풍기는 전기를 동력으로 삼아 바람을 일으킨다. 자, 이 일으킨다는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지 3번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자마자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이것은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선지 5번, 우리는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건데요. 이 일으키기는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였습니다. 이번 사회 지문 어땠나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다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